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세 분 먼저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으실까요? 예, 미싱 사라진 여자들의 사라진 여자의 배우부 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인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영화계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태풍을 몰고 오신 세 분의 주인공인데요. 엄지원 배우님, 공효진 배우님, 그리고 이현희 감독님.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영화를 보셔서 아마 감독님, 배우님 얼굴을 보고서 약간 마음이 좀 울컥울컥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17개 극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한매역 맡은 공효진입니다. 네, 저희 관람호 지금 GV가 오늘 첫 자리라 그동안 이제 저희 홍보하면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정말 발랄했거든요. 신나고 발랄했는데 또 영화를 막 보신 관객들 만나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리고 어떤 얘기들 하게 될지 되게 기대돼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엄지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지선 영화 속에서 지선 역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네, 많이 울었네요. 영화를 보시고 그 관객분들과 만나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설레고 또 이렇게 미리 예매해 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현희 감독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싱을 연출하는 이현희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영화의 첫 유료 관객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를 정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주신 분들이라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되게 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현희 감독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캐스팅을 하셨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질문을 받으면서 항상 뭔가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셨으니까 네. 그냥 다들 너무 잘 아실 거 제가 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네. 믿고 싶었고 정말 믿음이 갔는데 그거를 증명을 해주셔서 다른 이유보다도 보신 분들한테는 제 믿음이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은 정말 명캐스팅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감독님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두 분을 영화 하시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영화 안으로 끌어들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시나리오를 꼬셨죠. 그죠? 그거보다 네. 큰 유혹이 네. 어디 있겠습니까? 네, 시나리오가 턱 돌아왔을 때, 내 앞으로 왔을 때 두 배우님은 어떤 생각하셨을지 궁금해요. 우선 엄지원 배우님부터. 시나리오를 정말 단숨에 읽었어요. 제가 늘 그 작품 의뢰가 있을 때 답을 늦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며칠 정도의 유예 기간 같은 거를 가지는데 미싱 시나리오는 정말 받고 받은 날 바로 읽었고 읽은 자리에서 영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는데 막 마음속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지선이라는 인물의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지선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진짜 이거는 내일 촬영하러 가라고 해도 촬영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캐릭터의 인물의 감정에 막 결을 막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아주 정말 묘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바로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너무너무 좋은 책을 주셔서 감사하고 잘 해보고 싶다고 그 의사를 전달했더니 매니저가 빨리 읽어보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당일날 굳이 답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정말 시나리오 온 날 바로 회신을 하신 저녁에.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기다리신 분들 있으신데 와. 그냥 할 거 쿨하게 하겠다. 저녁에 빨리 연락해 주세요 이러죠. 네. 진짜 멋있는데 우리 공효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읽으시면서도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다 보면 이 씬은 없어도 되겠다, 내지는 이 씬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씬은 어떻게 만져야지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표시도 해놓고 사실 어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 시나리오는 언니가 말한 대로 그냥 뭐 완벽한 시나리오였고요. 덥고 기분이 참 너무 이상했어요. 예. 뭐 보신 그런 비슷한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시나리오 보고는 불쌍하고 어떻게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싶게 그랬었고, 그날 좀 늦어서 저는 이제 바로 보고서는 이제 매니지먼트와 통화를 했고 네. 재밌었다. 근데 다 좋게는 봤었으니까요. 매니지먼트에서도 먼저 읽고 저한테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중국인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것들 때문에 한 2-3일 정도 회의를 나누고 결정을 금방 했어요. 네. 저는 감독님을 네. 꽤 뵀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이 미싱 시나리오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자리들에 오다 가다가 많이 뵀었어서 아마 권 감독님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결정하고 네, 저희 드렸나? 남편분이랑 문자를 했나 네, 그랬을 거예요. 하셔가지고 네 정말 두 분 다 너무 빨리 연락을 흔쾌히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정말 드물거든요. 기분이 네. 정말 좋으셨을 것 정말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이거는 정말 잘 될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 배우분들 연락 받고서 바로 제가 너무 기분 좋았죠. 저희가 그랬어요. 감독님한테 우리 영화는 원래는 남들은 캐스팅이 반이다 그런 네.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 캐스팅은 뭐 너무 쉬웠어요. 캐스팅이 제일 쉬웠죠, 정말. 너무 캐스팅이 제일 쉬웠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하기 전에 제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싱 사라진 여자라는 이 제목을 만드셨을 때는 감독님 분명히 담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는 부제가 사라진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화를 다 완성하고 편집을 하면서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면서 아이 뭐 이제 영화에 담고 있는 함축적으로 뭔가 표면적으로 아이를 찾는 얘기지만 포커스는 그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찾는 여자들의 얘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워낙 계속해서 있었고, 그 여자는 꼭 한매만이 아니라 지선도 어떻게 보면 되게 사라진 여자였다 다시 찾아야 되는 여자.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끝나고 나면 다시 사라진 여자가 뜨잖아요. 거기서 네. 찾은 여자로 저거 바꾸면 안 될까라는 사실 마음이 있었죠. 이 제목이 주는 그 울림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영화를 보고 났는데 이 두 여인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사라진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아서 단순히 아이가 유괴되고 아이를 찾기 위한 두 엄마의 모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자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 굉장히 좀 마음이 뜨겁고 좋았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제부터 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키워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두 분 그리고 감독님께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작품을 연기하고 연출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토크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두 배우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인생 연기, 인생 캐릭 이런 얘기를 제발 그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정말요? 네. 인생 연기라고 하면 사실 관객 여러분들이 이 배우들이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영화를 완벽하게 장악하셨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말씀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분 다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라는 어떤 모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 이외의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엄지원
배우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 것 같은데 이 작품 하시면서 약간 아 이거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있나요? 연기를 위해서? 글쎄요. 사실 제가 그 작품 할 때 언제나 좀 철저하게 그 직업군 사람들도 만나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또 제 지선이 영화 속에서 홍보 일을 하는 여자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보고 알고 있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저는 이 영화가 그 지선이 어떤 아이를 찾는 모성에서 출발하지만 모성에서 출발해서 여성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치 이 영화가 제가 준비할 때는 제가 애기도 없고 그런 감정들을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처럼 저에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준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염두에 뒀던 부분은 이 이야기가 그냥 내 옆에서 우리 집에서 내 친구에게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처럼 관객들에게 느껴지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지선이 그 초반에 감독님도 아시지만 그 지선의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적인 약점들이 네. 있었거든요. 조금 그쵸. 그 비호감이다 이렇게 쭉 가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실 근데 그런 비호감이라는 지적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그쵸. 많이 봤던 주인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가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비호감이라기보다 일하는 여자들은 보면서 초반부터 저거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 사회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을중의 을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세밀하게 표현된 게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고 우리 공효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준비할 게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저는 영화를 보다가 아 이러다가 이제 한국말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아니네 라고 끝까지 중국어로 중국인을 연기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수업 그때 선생님이 계셨고요. 한국말을 다 많이 알아들으시지만 한국말이 이렇게 한매보다는 좀 더 네. 잘하셨죠. 근데 네. 이런 이제 중국인 선생님이 20대 중반에 선생님이 대학원 다니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랑 또 목소리도 되게 비슷했고 녹음해 보니까 네. 사실 자장가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좀 그거를 많이 뭐랄까 먼저 준비를 해주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듣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다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대사 위주로 좀 선생님이랑 해보고 외워오고 뭐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고 뭐 이렇게 그 딸딸딸 외우긴 외웠는데 더 어려운 건 이제 애드립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벙어리처럼 네. 아까 그 병원에서 쫓겨나고 이럴 때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괜히 그런 것처럼 나왔죠, 그쵸? 답답하고 뭔가가 그쵸? 원래는 막 안 돼요 이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 말했다가는 갑자기 너무 잘 하거나 잘못됐다가는 다시 찍어야 되니까 섣불리 할 수가 없었고 근데 뭐 그렇게 선생님 만나서 이제 한국어도 듣고 따라하고 한국어도 제 맘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하는 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하고 따라하고 네 그랬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하는 연기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사가 있다면요? 안 더러워요. 다은이 코는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하려도 잘 그때처럼 안 되겠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듣고 해야 돼요, 그거는. 네. 알아요, 이런 거는. 알아요. 원스타우. 알아요. 돈 필요해요. 이런 뭐, 개새끼, 남편. 그런 거? 죽여 이런 거. 죽여. 빵어 샬롯타 이런 거 있어요. 네. 다 하긴 하는데 그 중국말이 또
아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말이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말을 하는 한국어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억양이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영화의 이야기나 캐릭터를 받아들이는데 몰입을 해치지 않았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영화 속에서 참 많이 우시는데 그 우는 장면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설명 듣지 않아도 같이 울게 되는 장면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엄지원 배우 같은 경우는 그 ATM 장면, 그러니까 현금 지급기에서 돈 뽑는 장면 같은 거 진짜 좀 놀라웠었어요. 그 장면과 그 앞에 이제 현익에게 못 가게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그 장면 두 장면이 저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도 뭐 현장이 거의 뭐 케이오스였죠.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정해진 그 예산과 버짓 안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꽤 많은 씬을 찍었어요. 그쵸 감독님? 예, 그렇게도 보니까 진짜 그 차이나타운에서 저희가 찍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되게 위험을 느끼면서 통제와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온전히 막 오롯이 감정에 막 딱 푹 빠져서 영화를 찍어도 어려운 씬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준비되진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계속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 감정에 집중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시나리오 읽으면서도 그 씬이 저는 굉장히 강렬했었거든요. 이 여자가 결국은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그 순간의 진실처럼 막 다가왔던 그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그때 사실 뭐 그 보이스피싱 전화 그 목소리도 굉장히 그 들으면 더 감정이 깨지는 그런 목소리 가이드를 들으면서 막 연기를 막 하면서 사실은 그걸 찍었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롯이 집중하는 거 외에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시시각각 감정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영화의 분위기가 약간 좀 흥미롭긴 하지만 그 ATM에서 그 깡패 같은 사람을 밀쳐낼 때 저렇게 되면 밀쳐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잘못 걸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무참한 얼굴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공효진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밤에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오열하는 그 장면은 이렇게 애가 끊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동물이 이렇게 새끼가 죽으면 애가 끊어졌다. 너무 울어서 나중에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애가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느낌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사실 때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날 저는 밤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저희 조명팀이 그 아래 그 어마어마한 조명을 그 밑으로 쫙 그 번화가를 만들고 위에는 너무 이제 사람들도 없고 거의 거기서 뛰어내려가려면 큰 일이 난 경우는 거의 굴러내려가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저 언덕에 밑에 그 어떤 그 번화가 동떨어진 상황에 고립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달동네 느낌. 근데 그날 저는 그게 더 재밌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웬 여자 둘이 막 밤새도록 울어대가지고 힘들었다고. 아 정말요? 네. 확인 받으신 거예요? 이 영화였냐며 뭐 그런 또 댓글이 있어서 참 죄송하다 생각했어요. 그날 뭐 그쵸 뭔 일이 났나 싶을 정도. 근데 사람들이 진짜 없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우시는 동안 누군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울지 마요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되게 괜찮구나 그러니까 잘 잘하고 되고 계시는구나. 있구나. 네. 그 사실 그 영화에서 편집이 됐지만 제가 앉아 우는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지선도 제가 우는 앉아서 장면이 똑같은 있어요. 옷 입고 네. 울었는데 심지어 비까지 맞고 있어요. 저는 안 맞았지만. 저는 그 똑같은 씬을 똑같이 비를 철철 맞으면서 찍었는데 그러니까요. 편집하기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차 판타지 씬들이 네, 있어요. 저와 지선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저희끼리 어떻게 뭐 나도 막 정성 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없어진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고생은 언니도 다 했거든요. 비까지 맞고 저는 비 안 오게 이렇게 뽀송하게 찍고 죄송해요 이러고 이제 가고 그 자리를 그대로 저는 맞아요. 새벽 2시에 온도가
급강하 떨어질 때 이제 비를 맞으면서 네. 머리가 얼면서 감독님 지금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곳에 그 네. 느낌이나 그 가발 쓰고 그 보따리 그때는 애기. 이제 여러 가지 아기는 그럼요, 사실 아기를 할 수 비를 없고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웬 여자가 보고 울고 있는 그게 아마 아기한테도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이게 큰일 난다. 재워놨지만 네. 보셨으니까 그래서- 알겠지만 그게 진짜 자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뭐 겨우 절대 찍었어요. 무슨 수를 쓴 게 아니라 잘 재웠어요. 그래서 애가 쓰는군요, 다행히. 너무 네. 고마워요 아니야, 그 우리 배우한테. 제인이는 예민했어요. 되게 현장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연기하면서 또 얘 고개를 떨궜다가 잡았다가 막 하면서 약간 진짜 같았다고 막 이러면서 찍었죠. 근데 그때 찍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기를 진짜는 못 하고 막 네. 풀샷을만 찍고. 근데 이제 그 동네 분위기에서 그 밑에는 막 휘황찬란한데 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막 뛰어오는 것부터 스타디캠으로 사실 따를 거거든요. 제 뒷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탁 앉아서 울기 시작한 뒷모습을 먼저 풀로 찍었는데 저희끼리는 아 영화 굳이 앞으로 얼굴 안 따도 될 것 같다고 너무 슬프다고 이 소리가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만 길게 해도 진짜 좋겠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좀 찍고 그랬는데 저는 많이 안 울고 그 뒤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고 감정적으로 빨리 몰입하고 끝내주고 딱 언니가 시작해야 됐어요. 그래서 네.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찍고도 모니터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보고 그랬죠. 제가 울고 제 소리에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슬프다고.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인생 케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세 분이 진짜 많은 얘기하시고 또 연기하는 내내도 굉장히 많은 공감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께 여쭤볼게요. 어떤 장면을 찍으실 때 제일 아 우리 진짜 케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 공효진 배우님부터 어떤 장면 할 때 아 진짜 환상의 궁합이다 그러셨어요? 없으신 건 아니겠죠? 궁합을 맞춘 신이 사실 영화에서 저희가 많이 만나는 것이 그건 거의 아니니까. 배에서 만나고 초반에 그 집 앞에서 잠깐 만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저 두 분이 정말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그 집안에서 다은이 이렇게 콧물 빨고 그거 찍을 때 사실 아이가 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가 뭔가 고생시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근데 네. 두 분이서 정말 두 분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연기시키기 위해서 애쓰셨구나. 정말 애를 많이 쓰셨죠. 이렇게 막 효진 씨 뺨에 이렇게 초콜릿 발라가면서 그쪽으로. 네, 맞아요. 제가 그 다은이가 효진이를 되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기는 현장이 굉장히 좀 무서우니까. 어색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카메라에 효진이 얼굴 여기 안 보이는데 제가 초콜릿 이렇게다가 잠깐만 효진이 얼굴 붙여주고 여기 하다가 또 걔가 또 딴 데 보면 초콜릿 먹으면 잠깐만 볼 옆에 초콜릿 해놓고 뭐 그게 제가 이렇게 스태프들이 뭔가 할 수는 없고 정말 그죠. 두 분이서 예, 알아서 이렇게 카메라 거기서 앞에서 네, 막. 그리고 아기가 귀여우잖아요. 처음에 너무 귀여운 얼굴로 이렇게 엄마 딱 네. 쳐다보는데 일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아기가 귀여워야 되는데 근데 상징적 씬인데 자꾸 아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쓰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정말 걷기 캐스팅할 때는 기어다녔는데 네. 영화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현장에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 칠 수는 없더라고요. 걷기 시작한 애를 기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그래서 막 장난감을 끈을 묶어가지고 제가 막 바닥을 막 끌면서 자 밑으로 시선을 하고 이걸 따라와 이러면서 겨우 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맞아요. 정말 아 대단하다고 찍으면서 그랬어요. 간단하게 각자의 명장면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어떤 거 꼽아주실래요? 엄지연 배우님. 장면 너무 어렵네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많지만 딱 생각나는 거 저는 하나만. 물 마시는 씬 좋아해요. 저도. 네. 그 순간 그쵸. 좋아해요. 그 컵이 늘어날 때 그 이렇게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공효진 배우님 어떤 장면 좋아하세요? 저요? 제가 한국말로 대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메신을 저도 이제 VIP 시사회 때 극장에서 보면서 네. 막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연기한 건데 제가 막 저기선 잘했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작품을 봐도 야 다시 하려도 저렇게 못하겠다 막 싶을 때도 있고 다들 눈물 좀 흘릴 것 같은데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한국말도 그리고 중국어도 이제 진짜 제 어떤 뭐랄까 제가 진짜 잘했나? 뭔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신들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서 정말요? 그건 네. 믿을 수 없는데요, 진짜. 정말로 막
막 이러면서 봤어요. 제가 영화 보면서 중국말 할 때도 그랬고 한국말 이미 뭐 오셨어요 했는데 오셔서 끝나면서 막 오셨죠 좀만 더 있었어야 되는데 막 싶고 네. 근데 제가 보면서 막 감정 울컥하고 했던 씬은 그 이제 아기 그때 씬 그리고 그 병원에서 쫓겨날 때 좀 씬 그때도 진짜로 상황이 너무 치여가지고 열악했어요. 네. 저희 왜 계속 열악했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게요. 쫓겨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더 고민할 새도 없었고 한두 번 더 갈 새도 없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한두 번 더 가셨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지금도 이렇게 완성도 좋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타이트한 것들이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을 더 몰입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감독님의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 중에 또 가장 애착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촬영하면서 좀 이 장면은 굉장히 공들였다 할 만한 장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여의도 공원씬이라든지 항구씬 그리고 또 수중 촬영씬 이런 씬들 굉장히 공들였을 것 같은데 이 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계속 열악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예, 마음껏 찍지는 못했어요 매번. 그리고 특히 이제 한강씬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나리오 처음 이제 스태프들과 얘기를 하고 하면서 특히 지선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씬이 한강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날짜까지 있었거든요. 그게 2015년 8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에 정말 그 여름에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흩뿌리면서 뛰는 지선이 이 영화의 네. 가장 네. 그러니까 정말 광장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혼자 정말 애타하는 그걸 정말 잘 찍고 싶었는데 뭐 이제 일정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방 촬영을 하다 보니까 9월에 찍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우면서도 그래도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저희가 노력한 게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이제 배신이나 뒤에 수중 촬영 같은 건 항상 너무 잘 찍고 싶지만 항상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수중 촬영 특히 수중 촬영도 그렇고 배 촬영도 그렇고 배우분들이 절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그래도 갑자기 그 수중 생각난다. 촬영요? 네, 다 어려웠죠. 배도 그렇고 네, 시간이 좀 더 있었어야 됐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셔요. 저요? 네, 그렇다고 언니가 들었어요. 있죠. 두 분 다. 네, 네. 그래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 높은 데서 어떻게 찍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다는 얘기 그게 들었어요. 예, 정말 그게 왜냐면 이제 그래서 안전 장치를 저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옷도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지원 씨도 그냥 올라갈게 그냥 정말 뒤로 되게 정말 무서운 리얼한 상황인데 지금 생각하면 애기하고 막 올라가고 정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감독님이 이제 상황을 아시니까 저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서 그 지선이 막 난간 올라가는 발이 있어요. 근데 그 발을 이제 스턴트 분을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바지는 이제 제 진짜 청바지거든요. 제가 원래 입는. 근데 이렇게 모니터를 딱 보는데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 지선이 발이 아닌 거여서. 근데 그분 스턴트 분이 이제 항상 저랑 그 비슷해요. 신체 사이즈가. 그래서 제 영화에 많이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배로 막 뛰어 올라가서 경혜 씨 내려와요. 빨리 바지 바꿔. 바지 벗어. 이래가지고 벗고 제가 올라갈게요. 이러고 막 올라가서 그냥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뭐 그 해 때문에 저희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네. 때문에 그 뒤로는 뭐 모니터 룸도 못 갔어요. 모니터는 저 정말 밑에 있고. 카메라 막 네. 촬영팀이랑 너무 정신없이 저희는 배 두 분이서 위에 나 있고. 준비됐어 빨리 찍어 막 이런 막 그러다가 막 옆에서 막 PD님이 소리 막 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블루 스크린을 대고 막 소리 막 치는데 내가 막 울어야 돼. 그래서 조용히 하라 막 이러면서 감정 시작 내가 소리 지르고 막 진짜 갑자기 막 울고 또 그러다 갑자기 준비됐어요 이러고 찍다가 울고 막 저기 뒤에서는 막 파란 그 천 대고 있고 막 해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영화를 한 번 더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한 번 둘이서 나와요. 저희가 영화 아무도 속에 모르는 시대. 네, 그 뒷모습으로. 저희가 그 아, 그래요? 엑스트라로 출연해요. 아, 두 분이 어디 멀쩡하게 있는지 나오세요.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그 찾아보셔야 될것 현익이 같아요. 나오는 신이에요. 네. 현익이 나오는 신에 공원에서 저희 뒷모습으로 둘이서 공원이 아니죠. 강에 한강 앞에서 너무 알려주시는데요. 요 정도 네. 되면 찾아. 요 근데 정도 우리 되면 둘이
쓱 서서 나와서 보통 평상복 입고 거기 서 있어. 저희가 엑스트라로 출연했거든요. 한번 엄청 찾아보세요. 긴 여자 두 분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확 다르더라고요. 정말 알차게 두 분을 쓰셨네요. 이렇게 주연을 엑스트라까지 쓰신 거 보면 감독님 참 알뜰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중 촬영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물속에 들어가 계신데 사람이 울고 있는 게 보인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섬뜩한 경험이었어요. 수중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보인다라는 그 장면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짧게만 들을 수 있을까요? 관객 Q&A가 수중 기다리고 있어서. 촬영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수중 촬영 사실 처음이어서 사실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꽤 잘했어요. 두 분이 너무 가뿐하게 하셔가지고 정말요? 사실 제가 네. 너무 이제 그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뭐 다른 촬영의 경우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콘티를 마구 줄이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남은 거예요. 두 분이 하신 다음에. 네, 그래서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저희는 수중 촬영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해서 계속 다음 더 찍으면 체력이 이제 고갈돼서 못 찍는다고 해서 저희를 좀 에너지 배분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빨리 찍었는데 정작 다 찍었더니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좀 지원 여러 언니가 가지 먼저 해봤고. 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커트 남아서 찍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확인하고 저 다시 들어갈게요. 한 몇 번 다시 들어갔다 다시 하고 다시 정말 했어요, 스태프들이 되게 나는. 놀랐어요. 이게 그 직전에 다른 영화 찍으신 스태프들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보고 막 준비해간 콘티 막 빼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끝나고 가뿐하게. 다시 또 들어가신다고 막 물체질이에요. 저. 너무 아쉬웠어요. 두 분 물체지시군요. 네. 정말 그 장면이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두 분께 직접 관객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배우분들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보도자료 그리고 손거울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갈 거고요. 우선 공효진 배우님이 한 관객분 선택해 주시면 친구는 제 좋겠습니다. 팬인데 뭘 질문하려고 그런 거? 뭐야 한번 들어봅시다. 뭐야?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여기서 제 팬들의 어떤 그 수준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관련된 멋진 아시는 질문 부탁해요. 분이신 거예요? 제 팬이에요. 네. 극 중에서 한매 이름이 이제 기면, 목련, 한매로 이렇게 다양한데 이제 다 연꽃이나 목련, 매화처럼 꽃 이름이 연상되는데 혹시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 네. 역시 배우들. 너무 고마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기자들도 감독님이 굉장히 대답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감독님 네, 저는 대답. 알고 있어요. 감독님. 근데 되게 뭔가 제가 꿈꿨으나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거여서 사실 이제 목련이란 이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마방 주인께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청단을 하세요. 네. 거기 목단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목련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정말 원하는 건 마지막에 그 물속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임신했을 때 한매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 목련꽃 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계절상 항상 아쉽게도 CG로라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영화가 뭔가 활용점을 찍었을 텐데 네.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효진 배우님의 팬클럽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훌륭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엄지원 배우님이 한 관객 질문자를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 엄지원 배우님. 이거 너무 곤란한데요.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앞쪽으로, 뒤쪽으로. 네,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저 빨간 네. 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나 팬이고요. 이렇게 와서 너무 기쁘고 자리 지인이 해줬는데 너무나 기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인이 해줬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제 표가 있는데 지인이 좋은 자리로 네. 두 네. 분이 만약에 서로 역할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연기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읽으시면서 약간 서로 탐나는 역할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1년 반 전이라 네. 제가 괜찮아 사랑이야 촬영하면서 교통사고로 팔다리 다치고 그리고
회복하고 1년 후에 바로 이제 핀 제거 수술을 받느냐고 한 번 더 이제 네, 수술을 또 하고 얼마 안 됐었을 거예요. 그때 프로듀서 바로 직전에 수술을 하고 그거를 겨우 찍고 이제 바로 이 작품이 그 프로듀서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전력 질주 해본 적도 없었고 나는 아마 제가 막 보험사에다가 저는 이제 액션 영화 못 찍습니다. 저는 전력 질주도 못합니다. 저는 뭐 막 그렇게 따진 적이 있거든요. 네. 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근데 되더라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상상 못할 때였어서 사실 지선 역할 너무 매력적인 역할인데 저는 제 몸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좌절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지선은 저는 한매보다 더 어려운 역할이었다 생각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엄준 배우님? 많이 바꿔서 하신다고 했다면? 글쎄요, 그런 질문들 몇 번 뭐 한매역이 탐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그 인터뷰 때 기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냥 그 지선으로 읽고 지선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한매를 해본다는 생각을 준비를 하면서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한매 역할도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효진이가 이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볼 줄 아는 배우다. 이 배우는 잘 볼 줄 아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미로 참 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글쎄요, 지금 아마 제가 또 한매를 한다면 글쎄 어떻게 했을까? 또 다른 한매를 했으려나? 네. 근데 지원 씨도 제가 이제 배우분들한테 되게 놀란 게 이 언어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중국어를 하시면서 따라하시는 거. 근데 지원 씨도 그런 걸 되게 잘하셔서 정말 그건 또 다르게 기대할 수 있을 것 새로운 같아요. 재미가 예.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캐릭터는 두 분이 역할 안 바꾸시는 걸로 모델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들어 주시면 감독님 관객 한 분 여기에 예, 맨 되게 앞쪽. 좀 자리가 영화 보시기 힘드셨을 텐데 또 보실 거라고 기대하고 네. 또 보시는 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좋은 질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영화를 정말 안 보는데 인터뷰를 보고 보러 왔어요. 이건 무조건 내가 돈 주고 저 봐야 인터뷰로 좀 꼬셔졌죠. 저희가 인터뷰 너무 잘했죠. 무슨 인터뷰를 보고 오셨어요? 이거였어요. 여성 감독의 여성 주연들이 뭉쳐서 여자에 대해서 뭐 영화를 찍는데 남자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돈 주고 내가 꼭 봐야 되겠다, 두 번, 세 번 봐야겠다 했는데 그런 설득과 타협의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궁금해요. 아쉬웠던 거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자체가 아쉬우면서도 저희끼리는 이제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인데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스태프들조차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설득을 못하면 과연 관객들이 설득이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설득을 근데 그 설득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다라고 얘기해도 되나? 재밌었죠, 네. 네, 왜냐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당연한 것들은 지금 오늘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기자분이랑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냥 지선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발이 아파서 하이힐을 살짝 벗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찍는데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이해를 왜 벗냐고.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이해되시죠? 클리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저는 많이 봤고 실제로도 뭐 그쵸. 저도 겪고 뭐 다들 너무 당연했는데 이거에 어떤 감정으로 카메라를 대해야 하는지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였나? 이런 경험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여자들로서 뭔가 이렇게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왜 그런 얘기도 네. 있었어요. 지선이랑 저희 한매가 사실 저희가 좀 다른 듯하지만 어찌됐건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쩌면 같은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비슷한 길이로 똑같이 네, 자르고 네.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매는 중국 사람이고 지선이 이제 도시 워킹 우먼이라는 걸 좀 이렇게 대변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좀 밝게 염색을 했는데 엄마가 왜 염색을 하냐고. 만 염색하면 안 된대요? 엄마가 염색을 하는 게 너무 비호감이라고. 정말요. 우리가 참 많은 비호감에 대한 이 기준들과 싸우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셋이서 밤에 맨날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죠. 욕하고.
오늘은 누가 뭐랬어 이러면서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수가 있지만 있어. 광분하면서 화이팅 하자고 맨날 손모아 화이팅 하고 네. 그랬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에너지가 이 영화의 엄청난 설득력과 공감대를 가지고 온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국 17개 극장 관객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함께 즐겨주신 생중계로 진행한 CGV 스타 라이브 톡 이제 아쉽지만 좀 마칠 시간이 됐고요. 많은 분들 오늘 영화 유료 관객이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분이 엑스트라로 어떤 장면에 출연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개봉하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감독님, 배우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질문의 수준이 정말 되게 영화에 뭔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건드리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 좋은 얘기 또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셔서 저희 영화에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원기현 배우님. 네, 그 관객분들과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사실 좀 뭐랄까 믿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아요. 제 아직도 영화를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봉이나 하려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내일 모레 저희 영화 개봉하는데 아무쪼록 영화가 가진 힘과 그 진심과 재미를 모두 다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의 사랑받는 영화로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유진 배우님. 네, 저희가 셋이 똘똘 뭉쳐 고충을 얘기했지만 저희 스태프들 남자 스태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그 저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자도 좋아하는 스릴러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애쓰셨고 그리고 그 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맨날 반사판 좀 더 달라고 했지만 사실 영화를 보면 때깔이 정말 느와르 남성 영화처럼 멋있어서 남성분들도 좋아하실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 스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들떠서 얘기하다가 꼭 그 중요한 얘기를 까먹습니다. 스포에 대해서 조심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다 한 명에겐 다라서 그 스포일러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도 친구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꼭 영화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강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 유료 관객님들인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 빼서 여기 와서 저희 얘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이길 바랍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즐거운 얘기 너무 많이 들려주신 우리 세 분, 엄지원 배우님, 공유진 배우님 그리고 이현희 감독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CGV 스타라이브 톡은 마치도록 하고요. 감독님, 배우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감사합니다.